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전업주부하기 가장 편한 시대, 그런데 독박육아를 외치는 대한민국 여자들 영상을 댓글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는 글 하나 보시죠. 블라에 올라왔던 글인데 제목이 남자가 전업주부 안 하는 이유만 봐도라는 글이고, 사회생활보다 독박육아가 훨씬 힘들다는 반증이 아닌가. 육아가 쉽고 편하면 남자들이 먼저 주부와 육아를 선점하거나, 못해도 치열하게 누가 육아를 할지 싸우면서 남자 여자 비슷한 비율이 되었겠지. 말로만 말할 게 아니라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걸로 이거 이렇게 글 쓴 것 같은데 좀 변형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정말 황당한 글이에요. 남자가 만약에 전업주부를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오케이 하는 여자들이 많다면 이 논리가 성립이 되겠죠.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이후에 아이를 낳고 남자가 전업주부로 살아가겠다고 하면 괜찮다고 하는 여자들이 있습니까? 없죠. 거의 뭐 전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전업인 경우가 있는 거는 부득이한 사정, 뭐 사정상 그리 된 거지. 애시당초 처음부터 남자가 전업주부 하겠다고 하면 여자들이 결혼을 오케이 안 하죠.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댓글을 보면 육아가 힘든 거는 인정한다. 그런데 어린이집 보내는 시기부터는 개꿀.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얼마 안 되었을 때가 힘들죠. 힘든데 어린이집 보내는 시기부터는 편하죠. 그리고 SK텔레콤 다니는 분은 무슨 소리야? 난 시켜만 주면 당장 한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런데 왜 여자들은 결혼하고 회사를 그만둬? 크크크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통계 자료를 많이 참조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긴 한데, 통계상으로 본다면 자살률을 보면 이게 조금 저는 유추가 될 것 같아요. 남자의 삶이 더 힘든지 여자의 삶이 더 힘든지를 유추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10대 같은 경우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자살률이 높아요. 그런데 20대부터는 남자가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계속적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여자 같은 경우는 30대까지는 올라갑니다만은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떨어져요. 여기가 전업주부가 많은 나이대잖아요. 40, 50, 60이. 그리고 남자들은 보통 밖에 나가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남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장으로서의 부담해야 될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살률이 올라가는 거고, 여자는 전업주부로 꿀을 빨기 때문에 자살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셨으면 하는 게, 이것도 몇 번 보여드렸지만 전에는 제가 좀 경제적인 요인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랜만에 이 그래프를 제가 또 보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고 하면, 남성 인권과 자살률은 반비례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종의 하나의 가설인데, 우리나라가 1990년만 하더라도 자살률이 상당히 낮았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90년대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경제 위기가 그걸 때마다 그거는 한 번씩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성의 인권이 1990년부터 조금씩 떨어졌죠. 그리고 2000년 이후로는 더 남성 인권이 떨어졌어요. 그거는 뭐 다들 아시는 거고. 그런데 일본이 좀 특이합니다. 일본이 지금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일본이 취업 빙하기 이후, 그러니까 199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역전하기 전까지, 그러면 이게 한 2007, 8년도까지는 일본이 1등이었어요. OECD에서 자살률이. 그 이후로는 한국이 1등인 거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때 당시 경제적인 요인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일본은 남성의 인권이 매우 낮았을 때죠. 일본 여자들이 깽판 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이 떨어지는 시점을 보면 2000년 후반부터 떨어져요. 그리고 2010년 들어서는 더 빨리 떨어집니다. 확실히 많이 떨어지죠. 한 2011년도는 24로 나오다가 나중에는 16, 이 정도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요인 플러스 남성의 인권, 즉 일본 같은 경우는 2000년 중반에서 후반 넘어가면서 일본 여자들이 백기를 들었던 시점 아니에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남성의 인권이 올라갔고 정상화가 되면서 일본의 어떤 자살률도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살 자체가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다른 나라도 저는 공통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삶이 남성이 더 힘들다. 그리고 남성의 인권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살률은 올라가는 반비례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이걸 보면서 경제적인 요인만 보면 안 될 것 같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나라 OECD 국가에 비해서 이렇게 낮을까? 높을까? 자살률이. 즉 남성 인권과도 큰 관계가 있다. 남자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전가하는 거죠. 여자들은 꿀을 빨면서 정작 꿀은 빨면서 징징거리는 거죠.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 결혼하기 힘든데 혼자서 잘 살면 됩니다. 뭘 그리 징징거리나요? 제발 결혼하기 싫은 한국 여성분들, 한국 남자들에게 관심을 끊어주세요. 어차피 니들과 상관없는 타인일 뿐이잖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스윗하죠. 요즘 젊은 MZ들. 한국 여자들의 비혼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연애도 많이 안 해주고 있고 결혼도 안 하고 믹타우나 국제결혼 쪽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죠. 여자들의 요구를 가장 잘 들어주는 역대 가장 스윗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박육아, 시월드, 갱년단절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본이 지금 생애 미혼율 여자 기준으로 했을 때 20이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50이 되었을 때 평생 한 번도 결혼 안 한 사람이 20이 조금 안 되는데 조금 더 늘어나면 한 20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거 넘어갈 것 같아요. 30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는 걸로 보면 지금 대략 30살 정도, 뭐 20대 중반 그 정도 되는 나이대에 있는 여자들이 50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결혼 안 한 여자들이 30%를 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지 않을까. 최근에 연애하는 거 보면 남자들의 마인드를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스윗한 NG 남자들은 여러분들의 비혼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 꼴랑 애를 한둘 낳고 독박 육아라 힘들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5, 6 낳고도 키우다가 가로사하는 여자는 없었지만 가정을 부양하려고 열심히 일하다 가로사하는 남자들은 많습니다. 예전에는 뉴스에 남자들이 일하다 죽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쏙 들어갔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독박 육아 때문에 가로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댓글을 보고 혹시나 있을까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구글에.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독박 육아 때문에 죽었다는 검색 결과는 나오진 않습니다. 가로사 같은 경우야 많으니까 검색이 많이 되죠. 뭐가 더 힘든 걸까요? 독박 육아가 정말 힘들면 독박 육아 때문에 가로사하는 케이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저들의 주장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면 유저들끼리 모여서 외벌이 하는 집을 볼 때 남자가 외벌이 하면 저 집 여자는 독박 가사 한 대라고 대화를 시작하고 여자가 외벌이면 저 집은 남자가 집에서 논대라고 대화가 시작됩니다. 자기들도 집에서 가사를 전담하는 게 일하는 것보다는 쉽다는 걸 아는 거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결혼도 늦고 출산도 늦잖아요. 여자분들이 육아가 힘든 이유가 늦게 결혼한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20대에 출산하고 육아를 한다면 덜 힘들어요. 남자분들도 이제 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경험하시잖아요. 20대 때는 체력이 짱짱해요. 그 전날 가음을 해도 폭음을 해도 금방 일어나죠. 하지만 30대 중반, 후반, 40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체력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남자랑 여자랑 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운동선수들, 남자 여자 운동선수의 에이징 커브예요. 그리고 여기 그래프는 Y축이 어떤 나이별로의 퍼포먼스, 성과물입니다. 누적된 퍼포먼스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나이예요. X축이. 그런데 위에 있는 주황색이 선이 남자인데요. 남자 같은 경우는 누적된 퍼포먼스가 한 23, 24 요때가 이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적 퍼포먼스가 그러면서 이게 어디서 마이너스로 접어드냐면 한 33.5세가 되면 누적 퍼포먼스가 마이너스로 들어가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보면 한 19, 20, 21이 최고 정점입니다. 신체적인 누적 퍼포먼스죠. 결국은 나이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22, 23 요까지만 하더라도 크게는 안 떨어져요.
그런데 24, 25대부터는 이게 떨어지는 게 좀 가팔라집니다. 그러면서 30살 정도가 되었을 때는 누적 퍼포먼스가 마이너스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신체적인 구조가 다르다니까요. 운동선수라고 하더라도 저는 일반인들도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봐요. 즉 우리가 남자 축구 선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보통 23, 24살일 때 전성기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25 이제 넘어가면서부터는 체력은 조금 딸리지만은 이제 뭐 노련미, 경험이 쌓이면서 이거를 커버를 하죠. 그러면서 전성기를 유지하는 운동선수도 꽤 많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기술이 부족하고 노련미가 부족하면 하락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축구선수 같은 경우는 보통 33살부터 은퇴를 많이 하죠. 이게 어떤 신체적인 에이징 커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자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은퇴를 좀 빨리 합니다. 남자보다. 그러니까 이런 어쩔 수 없는 육체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자들은 어떻게 본다면 운동선수로 따지면 30살 넘으면 은퇴를 해야 될 시기인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여자들이 지금 30에 애를 넣는 것도 아니고 30 중반, 30 후반, 40 되는 경우도 지금 출산이 꽤 많잖아요. 그런데 이미 신체적인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남자들도 30 중후반 넘어가고 40 넘어가면 체력적으로 많이 딸리거든요. 회복이 빨리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거 아니잖아요. 늦게 결혼하고 늦게 출산하라고 한 거 남자들이 뭐 칼 들고 협박했어요? 본인들이 직접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늦게 결혼하고 늦게 출산했는데 왜 그걸 남자들한테 징징거리냐고요. 독박육아 힘들다면서. 아니 20대 초중반에 결혼하고 출산하고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아이가 클 때까지 그때까지는 물론 고생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빨리 결혼하고 출산하면 30대까지는 한참 힘든 시기를 보내버린다니까요. 넘어가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체력적으로 딸린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덜 힘들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선택해서 본인들이 힘든 거라니까. 그거를 남자들한테 막 이러쿵 저러쿵 뭐 남자가 더 육아에 참여해야 된다? 결혼이나 좀 빨리 하세요. 이게 신체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과학이에요. 남자들도 나이 들면 힘들다니까. 그리고 남자들 밖에 나가서 뭐 그냥 편하게 일하는 줄 아세요? 남자들의 삶이 더 힘들기 때문에 여자들에 비해서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서로 좀 이해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